in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웅입니다. 11월 2일 금요일 오후를 넘어가는 시간 녹음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뉴스, 리포트 바이어, 에이식, 그리고 GPU 등 2019년, 2024년 6.18% 성장 전망이라고 해서 CHR에서 이제 전망을 했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록트가 시장 조사 기관 리포트 바이어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 A6 GPU 등 암호화폐 관련 업계의 시장 규모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누구나가 다 이거는 우리 지금 업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아는 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은 A6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데가 비트메인이죠. 그리고 비트메인의 손정희가 투자 안 했다라는 뉴스가 IPO가 있고 나서 한 달 후에 분명히 나왔고, 빗썸 같은 경우도 손태정이 미슬토를 통해서 이제 투자됐었다고 했는데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몇 주 지난 뒤에 투자 안 했다라고 또 다시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언제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왜 안 했다는데 왜 했다고 우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뉴스를 믿으실 분은 믿으시고, 저같이 이제 좀 약간 색안경을 끼고 의심하실 분들은 의심하시는 거죠. 의심하다 보면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렇게 연결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 평행이론을 만들어 보면 그런 거를 보는 사람한테는 약간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그림 자체가 이렇게 윌리를 찾아라. 네? 그래서 윌리를 잘 찾는 사람도 있고 못 찾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건 그런 거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 A6도 분명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소뱅하고 SBI 이쪽하고 분명히 연관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러면 이런 거 A6하고 중요한 게 또 비트코인 캐시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고, 성장성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리플 못지않게 어느 순간 치고 나갈 확률이 되게 높은 코인이고, 그리고 GPU는 엔디비아잖아요. GPU 하면은. 근데 엔디비아도 물론 소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아주 많이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소뱅 연합에서는 핵심 중심에 있진 않지만 GPU에 관해서 이제 핵심 중심에 있진 않지만 엔디비아가 분명한 건 ARM을 34조 원의 규모를 주고 인수를 했을 때는 분명히 지금 엔디비아가 이제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지만 뭔가 생산적인 효율적인 뭐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마 시너지를 극대화시켜서 아마 모두 다 독점할 확률이 되게 높죠. 그게 언제라고 시기를 딱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전 펀드 1이 이제 나갔고 비전 펀드 2하고 3가 나가면 거의 IT 업계에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에 100조씩 들어가니까 300조 이상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오는 거는 100조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보이지 않는 손이 자금이 쿠팡에 계속해서 들어가듯이 아마 그럴 거예요. 회계적으로는 그런 걸 오픈하지 않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BTC ATM 서비스 업체 코인소스 NYTFS 라이센스 취득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세계 최대 비트코인 ATM 제공 및 설치 업체 코인소스가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의 라이센스를 취득한 12번째 블록체인 기업이 됐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12번째니까 11번째까지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BTC ATM 머신이 이미 생태계를 구성해서 여기저기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솔직히 인천에 사는데 인천 주변에서 제가 이걸 아직 찾아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코엑스나 아니면은 서울에 어디 이렇게 찾아보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솔직히 써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2020년인가 그때까지 아마 블록체인으로 뭔가 시스템 자체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그 주관되는 회사가 SKCNC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도 연결고리를 한번 맞춰보시고, 손 회장하고 또 다시 SK하고 다시 이렇게 어떤 관계를 같이 맞춰보시면 우리가 또 발견 못했었던 그런 점이 또 발견될 수 있거든요. 시간 할애를 해보시면 좀 재미난 그림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건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은행도 결국에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보다는 지금 있는 이제 직원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이렇게 정리 해고를 점진적으로 아마 할 확률이 되게 높죠. 왜냐하면 중간에 인공지능이 중간에 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준비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인텔 MS 하드웨어 기반 ETH 확장 툴 출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미디어 트러스트 노즈에 따르면 최근 MS의 인텔이 하드웨어 기반 이더리움 확장 툴을 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인텔 블록체인 프로그램 부문 총괄 마이크 리드는 MS가 출시한 오픈소스 EVM과 실행 환경은 오프체인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지원을 통해 블록체인의 확장성 및 보안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EVM이 오픈소스로 전환되고 EEA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사양인 트러스티드 컴퓨터 API를 발표함에 따라 오프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모두 블록체인 개발자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 하나만 보고 인텔하고 MS가 이제 이더의 핵심이 되는 투자자라고 딱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더가 결국에는 크게 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이거는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더리움이 상당히 쌌을 때가 있었어요. 2, 3년 전에. 근데 그때 삼성에서 이더리움을 삼성 SDS인가? 예. 거긴가 아마 삼성 SDS인가 아마 삼성 전기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 아마 찾아보면 자료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아마 이더리움을 그때 되게 많이 매집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되게 많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때로 따지면 되게 많은 거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좀 그렇죠. 예. 어쨌건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뭔가 연결고리된 어떤 그 블록체인 기반의 뭔가 생태계를 도모한다는 거에 관해서는 이제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시세는 별 볼 일 없어서 뭐 이더가 망하네, 뭐 100불이 가네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그거는 뭐 예전서부터 계속 그래왔죠. 예, 근데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나중에 그 여파는 더 커요. 예, 더 상승 화력이 아마 붙을 확률이 되고 플라즈마 얘기도 자꾸 나오고 라이덴 네트워크 얘기도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세력이 아마 이제 블록체인 시장이 풀리면 아마 자본을 아마 비트에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돌려치기 할 게 아마 이더가 분명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오,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을 거고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로 치고 나갈 확률이 점점 높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제 딴 데서 하고 테더, 바하마, 텔텍 은행과 제휴 18억 달러 규모 계좌 개설이라고 나왔는데 테더의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이 뭐 스캠이네 어쩌네 뭐 어디서 이게 발행됐냐 이게 패깅된 그 근거 자료가 뭐냐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은행을 몇 번을 계속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혹이 계속 있으니까 세력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또 등장시켰어요. 또 그래서 그게 거래소에서 또 만들고 다국적 기업 그러니까 웬만큼 거대한 그런 기업에서는 점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이제 출시를 하고 테더는 테더대로 계속 존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건 그러면서도 의구심에 관해서 계속 카멜레온 같이 색깔을 바꾸고 계속해서 위치 이동을 해야 되니까 지금 보시면은 바하마 텔텍 은행과 제휴 18억 달러 규모 계좌 개설이라고 해서 또 사람들이 이제 뉴스로 이제 그거 하는 거죠. 페이크 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밝혀내지 못해요. 대중들은 결국 이거에 관해서 밝혀낼 수 없어요. 낼 수도 없고 만약에 낼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블랙록 CEO가 비트코인 ETF 합법화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블랙록이 되게 전 세계적으로 되게 큰 자금 운용 회사잖아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미국 경제 및 금융 전문 방송 채널 CNBC에 따르면 세계 최대 규모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 유명하잖아요. 그죠? 레리 핑크가 1일 뉴욕 타임스
일부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가 당국에 의해 합법 결정을 받기 전까지 비트코인 ETF를 사용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블랙록은 이미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나 이런 어떤 그 메인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리플이나 이런 것들. 상위 중에 이제 이더나 이더리움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오스 이런 거, 그런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매집을 거의 끝내지 않았을까. 지금 이 뉴스가 말해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그냥 확대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와 관련해 그는 암호화폐는 궁극적으로 정부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어떤 정부도 탈세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유통 경로가 불투명한 금융수단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는 블록체인을 믿는 사람들이며, 향후 블록체인은 모기지 어플리케이션, 모기지 소유권, 서류 작업 등에 주로 응용되며 큰 쓰임새를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해서, 자기네가 이제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에 관해서 밑에 쭉 나오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제주도를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쪽에 부동산을 보증해주고, 그거에 관해서 블록체인에 입력을 해주고, 대출을 그거에 관해서 해주고, 그걸 블록체인으로 연결해서 제주도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확실시 됐고 정책으로 이미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블랙록에서도 이미 이런 상품이나 이런 연관된 그런 것들이 이제 하겠죠. 그래서 모기지 관련해서, 모기지면 대출이니까, 부동산 이런 거 관련해서, 그래서 그 뭐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소유권에 관련해서 서류 작업 등도 마찬가지로 이제 블록체인 관련되고, 중간에 인공지능이 끼면 간소화되겠죠. 사람도 더 필요 없고, 그렇게 된다는 거에 관해서 말을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블랙록은 이미 투자를 돼서 많이 매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분명한 거는 확실시되는 오피셜 뉴스는 이 사람들이 말했다시피 오피셜한 그런 게 나오면 아마 강행을 하겠죠. 그때부터. 근데 개미는 웃긴 게, 지금 이럴 때는 겁나서 못 사고, 되게 웃긴 게, 나중에 블랙록이 뭐 인정한다, 그리고 매스컴에서 TV에서 떠들어대면 그때 사는 게 개미죠. 그때는 이 사람들이 이제 팔기 시작을 할 거고, 슬슬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여기 보시면은 구글 트렌드 블록체인 검색량이 암호화폐 검색량 추월이라고 해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 크립토리마가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인용 9월 이후 블록체인 키워드 검색량이 암호화폐 검색량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현재 암호화폐 관련 키워드 중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는 비트코인으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등 단어보다 최소 10배 이상 검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비트코인 검색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 방향성도 긍정적으로 풀릴 거라는 거에 관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좀 얘기는 해주는 것 같거든요. 구글 트렌드 쪽에서. 그래서 좀 아시겠지만 단어 검색량하고 그 이더가 만약에 잘 치고 나갈 것 같으면 단어 검색량도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시간차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좀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긍정적으로 항상 평가하고 있는 퀀트 스탬프 OMG 파트너십 체결 플라즈마 MVP 보안 검증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최근 블록체인 전문 보안 업체 퀀트 스탬프가 오미세고 시가총액 22위 개발팀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OMG의 플라즈마 MVP 구현의 궁극적인 목표는 메인체인 재구성 과정에서도 보안을 유지하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해 퀀트 스탬프는 검증 단계에서 보안 결함을 발견했고 해당 취약점은 OMG 개발팀에 의해 즉시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나오면서 OMG에 관해서 살짝 이제 냄새를 슬슬 이제 풍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세는 큰 미동도 없고 변화가 그렇게 있지도 않고, 근데 중요한 건 SBI 인베스트먼트에서 2013년도부터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거에 자금이 들어갔었다. 그리고 특히 스텔라 같은 것도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지만 시세에 변동은 없어요. 근데 그런 코인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일단 그런 코인들, IBM은 스텔라잖아요. 근데 살살살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고 있는 사이, 그러니까 쥐두새도 모르게 움직여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매수할 틈을 안 준다고요. 그런 코인 자체가 오미세고나 스텔라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욕먹기 싫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찔끔찔끔 움직였다 훅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가만히 있어요. 죽어있는 것 같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어있는 것 같이 다른 거 움직여. 근데 이런 애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다른 애들 쟁거름으로 거북이같이 이렇게 간 거를 그냥 확 뛰어넘는다니까요. 예? 하루 뭐 몇 시간 동안 그냥.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득을 취하면은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취해서 뭐 득이 엄청 크죠. 예? 뭐 하루만에도 뭐 50% 상승 막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뭐 1, 2%짜리 그런 것만 보고 계시다가 이제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미세고랑 스텔라 루멘을 그런 거를 괜찮게 생각을 해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여러 면에서 안정적이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은 빨간 글씨로 여기 보시면은 JP모건이 내부 보고서 암호화폐 사라지지 않을 것,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 크립토라마에 따르면 최근 미국 대형 투자은행 JP모건이 내부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생태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움직일 것이며 블록체인 기술에 현존하는 허점을 채워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보고서는 투자자들은 탈중앙화 실현을 위해 암호화폐에 투자할 것이며 블록체인은 P2P 네트워크 및 암호화폐의 익명성 특성을 살려 진화를 거듭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익명성 코인이 국가 코인이 나오고 이러면 사라지지 않을까. 뭐 대시라든가 G캐시라든가 아니면 뭐 모네로라든가 피빅스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버지도 있고, 버지도 있구나, 동전 코인 중에는. 근데 버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골드만삭스에서 제로식 증명 그런 기술에 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G캐시에 관해서 투자를 공식적으로 이제 2년 전에 선언을 한 거고, 골드만에서 서클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폴로니엑스에 자금줄을 넣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익명성 코인의 기술에 관해서도 인정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빨간 글자로 JP모건 내부 보고서 아니죠. 우리가 보고 있으면 사실 내부 보고서는 아니죠.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보이려고 내부 보고서라고 해서 기사가 나온 것 같지만 암호화폐 사라지지 않을 것. 그래서 얘네가 아시죠? JP모건 회장이 그러니까 올 초인가? 그때 비트코인 막 떨어질 땐가 아마 오를 땐가? 그때 비트코인 스캠이고 그리고 사라질 거다. 앞으로 대폭락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는 한 달 후인가? 아마 그때 다시 나왔는데 JP모건에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어거지로 자기네가 간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대중들한테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전체를 다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잘 트루폴스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코인베이스가 비자 기프트카드 통한 BTC 구매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사실 호재는 호재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언해시드에 따르면 최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글로벌 신용카드 기업 비자의 기프트 카드를 통한 BTC 구매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베이스의 비자 기프트 카드 지원 서비스는 3.99%의 수수료 및 1.5%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라고. 이거 엄청난 일이죠. 이거 사실 빨간 글자로 코인리스 측에서 이거를 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엄청난 일인데 엄청난 호재거리거든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장이 아마 저는 이제 계속 풀릴 거라고 말씀드리지만 어쨌건 이런 기사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크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아코인 나오죠. 시아코인 네트워크 하드포크 완료.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1일 분산형 스토리지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아코인, 그러니까 분산형 스토리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시아코인 말고 STORJ라고 스토지라고 있어요. It's Charlie's World. 이런 형태의 코인 중에 양대라고 제가 말씀드린 SC하고 스토지. 그래서 스토지가 되게 많이 올랐죠. 제가 그때
보니까는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럴 때는 사시면 안 되고, 시야도 마찬가지로 하드포크 완료했다는 거 보니까 아마 시세가 한 며칠 전까지 아마 올랐다가 지금은 아마 빨간 글씨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보진 않았겠지만. 근데 어쨌건 중장기로 저가가 만약에 나왔을 때는 사두시면은 나쁘지 않을 수 있는 코인들이에요. 예, 시장에서 어느 정도 히스토리도 갖고 있고 검증도 받아 있고, 시아 코인은 중국 자본으로 크게 움직이는 코인이라서, 동전 코인이라서 한번 이제 거세게 펌핑을 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막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하이퍼레처, 패브릭, 이더리움, EVM, 스마트 컨트랙트 지원, 아까 플라즈마에서도 EVM이 이렇게 나오고, 그거에 관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더하고 관련해서 지금 4시 39분짜리하고 5시 15분짜리 지금 보시면 컨센서스 이더리움 기반 구독 결제 프로토콜 EIP1337 공개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완성차 업계에서 지금 새롭게 구독 경제 시스템에 관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고, 새롭게 계속 이제 생산차, 완성차를 판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구독 경제, 이런 구독 결제 시스템에 관해서 좀 약간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더리움하고 같이 뭔가 그런 연관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관련해서 이런 뉴스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존 메가피가 5시 46분 존 메가피 2020년 대선 출마 암호화폐 홍보를 위한 선택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얼굴 관상이, 제가 잘은 못 보지만 그럴 정도의 인물은 아닌 것 같은데, 한국으로 따지면은 허경영 같은 사람이 대선 출마에는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표를 많이는 못 받으시겠죠. 유튜브에 보시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공중부양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중부양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말씀은 되게 재밌게 하시고 아는 것도 되게 많으신데, 뭐 하시는 일 잘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허경영 그분도. 저스틴 써니 8억 달러 규모 ERC20 TRX 토큰 소각 완료라고 나오네요. 창업자 저스틴 써니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총 8억 달러 규모의 ERC20 TRX 토큰을 소각 완료했다. ERC20 표준 TRX 토큰은 곧 역사 속의 공예품이 될 것이며 기념품으로 하나쯤 갖고 있길 권장한다 라고 나오네요. 어쨌든 근데 소각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사업을 잘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계속해서 발행량을 늘리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저스틴 선이 이렇게 한 거에 관해서는 저는 트론에 관해서 걱정하시는 분은 많고,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시지만, 저는 중국 자본을 떠나서 이런 팀이 긍정적으로 아마 달려가지 않을까. 근데 아마 연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근데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 유튜버들이 특히 에이다에 관해서는 2019년도에 로드맵적으로 되게 많이 움직일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바이낸스가 언제 우간다를 갔는지 바이낸스 우간다 출범 첫 주 4만 명 가입이라고 나왔네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주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우간다의 바이낸스 우간다 플랫폼을 출시한 이후 일주일간 약 4만 명이 해당 플랫폼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5%의 우간다 시민이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사실을 비교해보면 현지 암호화폐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게 코인데스크 측의 분석이다 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인도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아프리카 쪽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 말고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지금도 이제 여기 기사에 나왔듯이 신분증 자체가 이제 기입이 안 돼 있으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은행을 사용을 못 하고. 근데 그런 거에 관해서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 자금이 아프리카 쪽으로 서서히 계속 생태계를 구성하고, 결국에는 이런 공유 경제나 아니면 IoT 이런 생태계 내에서 중국 내수 시장,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이제 풀지 못하는 그런 수출 시장 같은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본을 투입하고
그래서 이자 돈도 받을 뿐더러 그 땅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마 이용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대상이 아마 인도는 딱히 인도는 아니겠지만 인도도 약간 그러기에 되게 쉬운 국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자본도 페이티엠이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도 워렌 버핏의 그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손정희 자금 그리고 마소 자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시장이 중국 다음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차후의 시장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좀 사업할 만한 사람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시장이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제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또는 그러니까 인도가 나쁘지 않죠. 근데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미리 이제 몇 년 전부터 선점한 사람들한테. 근데 한번 여행사만 한번 가보시고 제 말씀만 듣지 마시고 한번 가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은 다른 나라 오히려 프랑스 가서 크로와상이나 마카롱 한번 사드시는 것보단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예. LG하고 말이 많은 중국 화웨이 블록체인 총괄 BAAS 바스 백서 출시 예정.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제조 업체 화웨이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총괄 장샤오젠이 현재 화웨이는 일찍이 신분 인증, 공급망, 물류, 원산지 추적 등 4대 블록체인 응용 분야의 연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텐센트와 같이 서비스형 블록체인을 출시를 위한 백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뭐 LG에 관해서 친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선택이 없어요. 삼성은 본인들이 반도체를 찍어내고 설계 기술은 떨어져도 그거를 자기네가 판매하는 모바일에 이렇게 쓸 수 있지만 LG 같은 경우는 그 원천적인 그런 게 되게 빈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냥 색깔론으로 그냥 너네 친중이다 이렇게 보시기보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대만 기업 은행 증서 발급의 블록체인 도입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제주도,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부동산 쪽부터 먼저 해서 시행 서비스를 제주도부터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융권하고 연계해서 이제 뭐 대출을 해준다든가 그거에 관해서 뭐 보증을 쓸 수 있는 그런 걸 해준다든가 연계해서 이제 시범 테스트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 거기에 아마 신분도 분명히 아마 차후에는 들어가겠죠. 우리 지금 주민등록증 말고.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 대만 기업은행이 증서 발급의 블록체인 도입이라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금융권이 이렇게 움직이면 아마 부동산부터 해서 금융권으로 차차차차 이제 전 세계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이 먼저네 중국이 먼저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지. 그러면 어디가 먼저 움직이고 어디가 나중에 움직이고 그걸 알면은 개인들한테 돈 벌어줄 수 있는 굴욕을 주는데 그렇게 하면 그런 와중에 돈 벌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이쪽 코인 이쪽에 가서 미국에 있는 업체에 투자했다가 또 거기서 돈 빼가지고 중국에 또 돈 넣었다가 이렇게 쉬우면은 누가 그거를 웬만한 사람 다 알 텐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 보시면 알트하고 커플링, 디커플링, 그리고 종잡을 수 없이 지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예측하고 그거에 관해서 예측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저도 예전에 그렇게 봤는데 그런 판세가 깨진 거는 예전이라는 거죠. 비트가 오르면 어떤 알트는 같이 커플링으로 오르고 어떤 거는 디커플링 이런 그게 있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이 싸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피아트머니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그 코인이 가격이 싸다라고 했을 때 프리미엄이 비트 기준으로 안 붙었다 이럴 때 그때 좀 많이 대량으로 사놓고 많이 좀 프리미엄도 붙고 많이 비트 가격이 올랐을 때 그때 차라리 한 번에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아니면 3번에 걸쳐서 내다 팔든가. 예. 그게 낫지 않을까. 예. 복잡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자체가.
여기 보시면은 후오비가 네오, 가스, 그리고 딥브레인이죠. DBC, 그리고 PHX, 피닉스 코인이죠. 전에 레드펄스였어요. 그래서 레드펄 RPX였는데 그게 이번에 포크를 넣으면서 바뀌었죠. 그래서 아마 RPX가 소각이 되고 PHX로 아마 둔갑이 돼서 요 근래에 죽어 있었는데 시세가 조금 올랐죠. 그래서 하루 만에 140%인가 올라 있죠. 저도 이제 보유를 해서 투자를 했어가지고 개피를 봤는데 다행히 어느 정도 시세가 올라줬는데 저는 중장기로 보는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PHX도 그래서 PHX도 개발진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후오비에서 네오, 가스, 딥브레인 체인, 피닉스 출금 재개를 한 거 보니까 시장도 아마 대대적으로 서서히 이제 훈풍이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캐시 BCH 대규모 이체 발생 180억 규모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It's Charlie's World. 180억 규모만큼의 움직였는지 1800억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건 대량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는 뭔가 다시 움직임이 있을 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로저버가 싹 쌌든지 아니면 우지안이 쌌든 아니면 누가 쌌든 뭐 그랬을 수 있는데 어쨌건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전날 USDT와 스테이블 TUSD 유통량 최대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에 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이거는 얘기가 길어서 다른 영상에서 원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대에 있는 모든 국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을, 한국도 마찬가지로 돈을 찍어내서 사람들한테 푸는 작업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시중에 풀려있는 피아트머니 자금을 지금 다 빨아당기고 있어요. 은행 쪽으로. 은행이나 뭐 어떤 시장 쪽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돈을 푸는 게 아니라 돈을 푸는 거는 암호화폐 기준으로 했을 때 테더나 스테이블 코인 위주로 해서 지금 오히려 양적 완화를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게 유동성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비트가 됐건 아니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뭐 알트 코인을 조정을 하건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금융시장 자체가 자본의 흐름 자체가 약간 판세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그거를 뭐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거는 딱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달러를 확보한다. 근데 달러를 찍어내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지금은 달러를 찍어내면 오히려 병든 환자가 죽을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리고 달러를 찍어내서 시장에 풀어봐야 인플레이션만 가중되고 오히려 경제는 더 안 좋아진다는 거를 걔네들이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USDT나 스테이블 코인, TUSD 이런 유통량으로 아마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대중들이 눈치 못 채게 피아트머니를 암호화폐 체계로 서서히 리셋을 시키고 있는 거죠. 비이커 끓는 비이커 안에 개구리 다리가 서서히 익어 가듯이 신경 못 채게 일반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피츠제럴드 ETF 트레이딩 총괄 BTC ETF 승인 임박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대형 금융회사 칸토 피츠제럴드의 ETF 트레이딩 총괄 레지 브라운 비트코인 ETF 빠른 시일 내로 승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비트코인 ETF 승인은 암호화폐 산업 내 강력한 규제 프레임 구축을 필요로 한다며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ETF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엔 관련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뭐 시간이 흘러봐야 이제 사실이 어떻게 판명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홀딩하고 계신 분은 겁먹기보다 좀 더 강력하게 홀딩할 시점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다시 한번 주장을 할게요. 그래서 이 뉴스를 끝으로 일단 비트코인의 ETF에 관해서 승인이 내년
1, 4분기, 그러니까 1쿼터 하반기로 될지 아니면 진짜 올 연말에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예측 불가한데 중요한 건 장밋빛 미래는 분명히 오고 왕자의 게임의 왕관은 차지할 거다라고에 관해서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른 뉴스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